대표님 책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지금 서점가가 비수기가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지금 네. 1등이잖아요. 이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음. 책도 많이 팔리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이브의 장원영 원형적 음. 사고의 그 대표적인 아주 팬덤이 뭐, 그 럭키비키? 럭키비키네. 아, MG입니다 저도. 예. 네, 그 추천 책이 굉장히 나름 서점가에서 많이 좀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표님 책이 과연 흥행이 어느 정도 할까라는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처음에는. 국민들 책 좀 읽게 하려고 그러신 거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책이 나왔고 이제 나오죠. 네, 책이 예약 나오죠. 판매를 네. 했고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한 이틀 정도 했는데 한 2만 부 이상 예약 판매가 된 걸로 들었어요. 오늘까지 오, 2만 부. 2만 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 네. 정치인 책으로 10,000부 넘으면은 대박이라고 해요. 네네네, 예, 그렇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는 정치인 책으로 가장 성공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12년도 안철수 의원이 당시 안철수 교수, 뭐 안철수 박사 그쵸. 이렇게 불릴 때 안철수 현상을 만들면서 대선 출마하려고 할 때 냈던 안철수의 생각. 네네. 2012년도 무릎팍도사 한참 나오고 난 우루팍도사 2010년부터 나왔고 네네. 쭉 이렇게 오가는 그 와중에 중간 11년도에 박원순 후보한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양보하고 네. 왜 박원순 그때 등산하고 막 수영 네, 기록을 수영 배낭 기록을 메고 막 네. 둘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 시절 네.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때 이후로 정치인의 책이 이렇게 각광을 받은 게 처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부수가 어떠냐 요새 뭐 전자책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네네. 뭐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벌써 뭐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이 파생되는 기사들이 그렇죠. 대표님 연락 엄청 기자들인데 연락 많이 엄청 오죠.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처음에는 책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제목이 뭐냐 하다가 제목이 이제 뭐냐.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네, 월요일. 월요일 날 이제 그 ISBN 넘버를 따야 되니까 네. 출판하려면 그거 하니까 이 중앙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제목이 알려졌어요. 네. 그다음은 이제 언제 출간하냐, 뭐 이제 내용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많이 묻게 되는 과정이 지금 있는 중이고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읽은 건 아니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관심이 대단히 많다. 일반 대중들도 관심이 많아서 이 뭐 게시판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요동치고 있다. 좋은 방향이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사가 뭐 예를 들어 저자 속에 뭐 검사 경력이 빠졌네 안 빠졌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 책을 쓴 이 책 속에 출판사에 쓰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미를 달고 그럼 만약에 이제 책이 그 독자들 손에 오는 날이 제가 알기로 26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네. 만약 이제 손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겠죠. 네네. 하여튼 책 발간을 통한 한동훈 전 대표의 재시동, 정치 재시동은 일단 지금까지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계속 그 동안에 뭐 새로운 방법, 대표님은 일반 보통의 방식이 아닌 좀 더 예. 나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책이라는 선택을 했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2달 동안 말씀을 삼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고 그래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서 그 계엄 때 왜 그렇게 빨리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고 탄핵에 대해서 결국은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거 계엄의 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오해받는 것도 있잖아요. 왜 왔다 갔다 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탄핵을 반대했다가 그러니까 12월 7일 날은 부결을 시켰다가 12월 14일 날은 왜 가결을 시켰느냐 뭐 이런 거 네.
중간에 말이 바뀐 이유 뭐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이 공격이 돼서 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그게 아니다라는 또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식으로 사람 앞에 서서 마이크에다 대고 육성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제된 언어를 통한 이 활자를 통해서 활자를 이용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깔끔하다고 봤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2번째는 그것을 읽은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 기사도 쓰셔야 되고 음성으로 기자님들. 듣는 것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각인이 되고 더 정제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는 게 이 책을 읽은 기자분들이 여러 기사를 생산을 할 겁니다. 그렇죠. 서로 언론사마다 예.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본인보다 더 많은 말을 할 거예요. 당사자보다. 네, 당사자보다 더 많은 말. 그러면 당사자의 말을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대변인격으로 기자분들이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관심이 많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오래 갈 거고 파급력도 클 거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했을 때 나오는 대중들의 반응에 또는 언론의 반응, 그걸 통한 여론의 반응이 어떠냐에 대해서 맨 먼저 볼 수 있는 건 속도가 어느 정도냐, 네. 그다음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크기. 네. 그리고 그 질이 어느 정도냐. 이 3가지를 면밀히 좀 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저나 우리 김 부대변인은. 네네. 속도는 일단 빠릅니다. 네, 많이 빠릅니다. 예, 속도는 빨라요. 네. 근데 크기도 제가 볼 때 커요. 네. 예, 생각보다 커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큰 것 같고 그 질, 네. 한쪽에만 치우쳐 있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민주당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예, 네. 궁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된 거죠. 네. 예, 이 현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책이 이 우리 대중에게 독자 여러분들한테 손에 쥐어져서 진짜로 보게 되시면 뭐 2월 말 3월 초쯤 됐을 때 책 내용 가지고 또 많은 언론의 분석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또 평론가들이 또 파급력 있는 얘기들을 할 거고 네. 이러면서 탄핵 심판 종결과 이재명 2심 종결과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2말 3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책을 아직 출판이 안 됐는데 방송에서 정치 프로그램에서 되게 많이 다루더라고요. 저한테도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떤 내용일 거냐, 그리고 또 어떤 파급력이 있을 거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전 사실 뭐 어떤 분들 걱정을 많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복귀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고 했는 그런 추측들이 전부 다 완전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의 틀로 보면은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단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고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뛸 만한 공간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한동훈 대표가 잠재적인 다른 대선 주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 참여할 분들하고 다른 게 일단 크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분들과 달리 이 전국에 계엄 전국, 탄핵 전국에서의 주요 당사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를 설명을 하고 본인이 본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또 그 의무와 함께 발생하는 것이 관심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느냐,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묻고 싶은 거고, 왜 그랬냐는 걸 묻고 싶은 거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묻고 싶은 거고, 그 대중의 관심이 결국은 뭐겠어요? 정치적 영향력이죠. 그렇죠. 그게 다른 분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뭐 책 쓰는 거 그렇게 다른 분들도 많이 썼어요. 네. 예, 등장할 때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음. 다른 분들이 책을 들고 나오면 이렇게까지 반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몇 분은 내셨어요. 책을 내셨는데 아 그래요? 네. 누가 냈어? 나 모르겠는데. 제가 뭐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아 그래요? 저희 예. 당 후보 중에서 한 분 내셨고요 이미. 그리고 내실 예정인 분도 있는데 기사가 안 나오고 모르시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저같이 정치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도 모른다고 하면 이건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 자체로 네. 아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대단히 긴장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저는 대표님이 한동훈 대표가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내므로써 어떤 생각이 계엄 관련 사태 때 책을 내면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어찌 보면 당사자들이잖아요. 본인의 경험 그리고 본인이 봤던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각이었는지 그걸 비교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책에 대해서 대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딱 그리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당시 취재했던 기자는 물론이고 네. 그렇지 않은 기자분들도 상당 부분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이 책이 하는 거예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제 몇몇 기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거신 분들이 있어요. 아, 네네네, 어. 네네. 이때 이렇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기사가 나갔다고 해서 이걸 막 진짜로 법적인 판단을 구하려고 시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네. 뭐 걸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소고발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확인하고 보도를 한 건데 네.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서 책이 나오면 네. 그것도 본인에게는 유리한 증거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불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역으로 네네. 어쨌든 참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료 그런 게 하나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료 같은 개념이 좀 될 것 같아요. 사료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당사자니까. 그렇죠. 당사자.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그렇죠. 쓴 책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네. 전 대표니까 사실에 기반할 거라고 다들 믿잖아요. 네네. 예.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니까요. 네, 이게. 큰 거 같네요. 아직 책 나오려면 많이 남았는데. 아직 며칠 남았는데 며칠 남았는데. 저도 아주 궁금해요. 네. 그 내용이 정말 뭘지. 뭐 지금 예상하시는 거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범위는 벗어나지 않을 텐데 정말 무슨 얘기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진짜 그것 예. 때문에 다들 궁금해하는 예. 것 같아요. 만나서 식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네.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네.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누가 먼저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제가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궁금해했던 사례가 있나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없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진짜. 자꾸 이 자체가 정치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거다. 확실히 좀 다른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문법을 통해서 다르게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그래도 꺼내긴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이제 복귀를 하신다고 하니 어쨌든 이제 출판을 한다고 하니 뭐 당내에서 여러 소리가 나오는 건 뭐 예상했던 바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네.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선수도 많게 되신 분이니까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영향력도 있고 뭐 4선 5선 하시는 분들이 뭐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올 때를 잘 알아야 한다라든지 뭐 자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든지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안 돼. 그런 얘기를 굳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둥. 우리가 조정훈 의원한테 관심이 없죠. 제가 조정훈 의원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음. 조정훈 의원이 책을 쓰셨죠. 조정훈 의원 또 백서를 쓰셨잖아요. 아 총선 백서. 총선 백서를 쓰셨는데 그 총선 백서는 저는 역사상 최악의 총선 백서를 규정하는 게 저희가 백서라고 하면 모름지기 백서는 만들어질 때는 조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오고 났을 때 그게 엄청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렇죠. 나온 다음에 시끄러워요. 나온 다음에 이딴 책을 썼냐 이렇게 돼야 음. 이게 완벽한 건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징비록입니다. 징비록. 그렇죠. 유성룡이 쓴 책 자체가 그 쓸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음. 근데 쓰고 나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엄청 히트 책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음. 그게 표본 그러니까 조선시대 징비록보다 못한 백서를 써놓고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저는 조정훈 의원의 그런 발언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라는 존재를 더 부각시킬 뿐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뭐 흔한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흔한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걸 역으로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하시고 네네. 최근에도 이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도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하지 않아요. 그쵸. 네, 아무도 별로 네. 그렇게 세게 안 하는데 왜 유독 한동훈 대표가 그냥 책 낸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난리냐.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만큼 이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많이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에 JTBC 5대0 나가서 그 말도 하셨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뵈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 하셨어요. 그것도 모르네. 네, 근데 내가 모르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옛날이었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만 뒤로 시계를 돌리면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을 했었으면 크게 뭐가 나오지. 크게 이슈가 되고 기사가 많이 됐었을 텐데 지금 오히려 대표님 책 소식에 다 묻혀버렸어요. 완전히 묻혀버리네. 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만큼 지금 대표님의 행보가 생각이 아니라 많이 무게감 있게 다뤄지고 있고 비중이 굉장히 두텁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 기사를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 슬슬 이제 등판을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이제 거론되더라고요. 특히 어제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발언과 다른 결의 발언,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본인의 살아왔던 삶을 강조하는 말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 훌륭하신 분 맞아요. 제가 모신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나눠본 적이 많으니까 일단 이분은요 이렇게 뭐 고무술수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대선 출마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맞아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어떤 뭐 팀을 가동한다거나 물밑에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맞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보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정치 상황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중도 확장성을 이제 얘기해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맞춰서 중도 확장성을 얘기해야 되느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 이분이 이제 51년생이에요. 본인 20대 시절, 그러니까 70년대 네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내가 노동자, 내가 서울대 상대를 나와서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노동자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2년 6개월 투옥을 당했고 청계천 피복노조 그쪽과 일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너무 오래된 얘기. 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안 오잖아요. 이게 안 오잖아요. 청계천 광장밖에 모르죠.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네. 청계천이 왜 나오냐 이렇게 네. 된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청계천 복개됐을 때 네. 지금 걷어냈잖아요. 네. 거기에 그런 옷 만든 데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 얘기가 나와요. 아, 네. 멀죠. 네. 굉장히 멉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저희 쪽과 반대되는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쪽에 옛날 신한국당 시절 96년에 네. 보수로 넘어와서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보수로 넘어와서의 일을 얘기하면서 중도 확장성을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그 이전의 얘기를 들어서 중도 확장성을 소구하려고 한다. 이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보니까 이 업데이트가 좀 덜 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분들의 질문에 좋다 얼마든지 많이 나오면 좋은데 나이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이준석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85년 3월 31일생이죠. 제 생년월일까지. 네, 그래요. 3월 말일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대선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죠. 만 40이 넘으니까. 네. 그거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준석 대표도 저 의원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마 선언을 한 몇 주 전에 했잖아요. 네. 비슷한 출마 선언 비슷한, 가까운. 네.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신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이준석은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까 바로 나오셔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누가 그럼 이분을 보좌를 하면서 할 거냐. 빨리 만들어야 한다. 정말 대선을 할 거면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돌발 발언도 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김구 선생 관련한 얘기하다가 중국 국적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굳이 역사학자로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발언, 뭐 중국 국적이 있었던 걸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무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더 이제 제가 놀란 거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 결정적이에요. 네. 전광훈 목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의 앞날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밝게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도 예.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예. 제가 그리고 아까 저 기사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론조사 관련돼서 잠깐 짧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국민의힘 후보는 여러 명 돌리고 이재명 대표는 고정으로 해서 돌린 여론조사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까지 고정으로 해서 놓고 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 뭐 한동훈 대 이준석 아니면 이재명 대 오세훈 대 이준석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이런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후보 전체들이 약간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지율이 당분간은 조금 국민의힘 후보들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좀 격차가 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뭐 상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설문지 조사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네. 점 말씀드리려고 제가 드렸습니다. 뭐 댓글에 뭐가 있나 보죠? 댓글에 네, 자, 먼저 뭐 많이 계시네 어떤 분들이. 네네. 그럼 뭐 네. 우리 PD님이 알아서 네, 해주시기 PD님께서 바라고. 도배해 주시는 분은 그냥 차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 당이 이제 탄핵 심판 막바지에 가니까 이제 공격이 좀 더 세질 겁니다 서로. 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이제 바로 잡고 싶은 거 하나가 네. 얼마 전에 제가 원치 않게 장혜찬 씨랑 방송을 한번 했는데 자꾸 홍장원하고 한동훈 대표를 엮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죠. 계엄 당일에 뭐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탄핵 계엄을 반대하고 뭐 탄핵 반대에 나섰다. 근데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 한 사람이 홍장원이다. 그러니까 홍장원 얘기 듣고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을 한 거고 네. 결국 홍장원한테 속아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요. 홍장원한테 얘기 들은 거 아니고 그때 뭐 들었다고 하는 게 홍장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홍장원이 언론에 등장해서 체포 명단 얘기하고 뭐 잡아들이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된 건 12월 5일 이후입니다. 근데 12월 7일에 1차 탄핵이 있었죠. 그때는 반대해서 부결됐어요. 탄핵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예, 부결됐었죠. 예. 이게 안 맞잖아요. 네. 이게 안 맞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자꾸 이제 홍장원에 엮이려고 아까도 대통령 측에서 뭐 홍장원의 보좌관 정서해줬다는 보좌관이 뭐 한동훈 대표 친구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친구 아니래요. 예, 제가 뭐 좀 봤어요 조금 지금 방금 전에 또 친구가 없대 국정원에. 됐죠 그러면? 네, 이미 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네, 얘기.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확인될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비틀어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안 되죠. 같은데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설득력을 예. 못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들긴 듭니다. 네. 보니까요. 네. 저 홍준표 시장은 책을 냈네. 1월 네. 24일 날. 내셨습니다. 네. 제목이 정치가 왜 이래. 네. 정치가 왜 이래 냈었습니다. 난 몰랐어 이게. 저는 사실 알고 있긴 했었는데 이 표지 보니까 뭐 홍준표식 난중일기라는데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뉴스가 하나 떴는데 방금 전에 뜬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3월에 자서전을 낸대요. 자서전이요? 이게 다릅니다. 자서전. 오토바이오그래피를 내는 거지. 네. 그래서 자서전을 내용은 약자 동행과 지방분권 개헌이 당길 것 같대요. 네, 재밌겠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서전.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은 안 읽어봐도 내용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뭐 어디 소개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본인 페이스북 썼는 그걸 모았어요? 엮어가지고 썼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책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그렇고 오세훈 시장님은 늘 하셨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실 것 같아요.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행정가로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반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약자 들었어요. 동행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자서전을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약자 동행을 위한 삶을 살았다.
지방 분권을 위한 삶을 살았다. 앞으로도 살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안 궁금하잖아. 근데 그게 안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고향이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 예. 서울시장이 지방 분권 얘기하면 와닿진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방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도 중앙이라고 중앙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는 그게 있네. 네, 저희 입장에서 서울이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 있는 걸 모두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인다. 사실 서울이 하는 건 아닌데 서울시가 하는 건 서울시가 아닌데. 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어. 거죠. 그런 게 딱 그렇긴 하네요. 네. 하여튼 오 시장님의 행보를 좀 보자고요. 네네. 오 시장님이 이제 뭐 명태균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확실한 거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그 이외에 그동안 계엄 정국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발산했었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예를 들어 탄핵 같은 경우에 네. 12월 12일에 한동훈 대표보다 조금 먼저 밝힌 입장이 탄핵 찬성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리신 건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탄핵이 찬성이냐 반대냐 물으면 자기는 계속 탄핵 찬성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탄핵 의결을 통해서 법적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하고 자 의결해서 헌재로 넘기는 거에 찬성한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얘기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르죠. 왜 그럴까? 네. 뭐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월 초에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는 음모론이고 음모론에 발목을 잡히면 보수는 미래가 없다. 이런 게 요지였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한국 사회는 회복력이 강한 사회다. 잘 될 거다.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답변에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성사가 돼서 경선전을 세게 한다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확실하게. 네. 네.